급등TV 방영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고요. 오늘은 거리두기 테마 관련주와 또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종목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리두기 테마주, 제가 뭐 금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아침에 슈팅이 나고 이제 다 빠졌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금요일 또 월요일 오늘 아침에 나온 매수세가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이제 나온 매도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을 보시면 뭐 주말 동안에 200명 수준으로 200명대로 이제 떨어졌다, 이렇게 돼서 뭐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만 더 빡세게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좋은 시그널이죠. 사실 국가적으로는 좋은 건데 이제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약간 실망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국민적인 여론을 봤을 때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고요. 사실 거리두기 관련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 이게 이러다가 뭐 거리두기가 안 된다든지 코로나가 확 잡혀버려서 이 종목들이 폭망한다든지 이런 걸 두려워하시는데, 사실 그런 두려움은 지금은 조금은 내려둘 필요는 있어요. 왜냐,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봤을 때 1단계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50명 미만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2단계도 100명 미만이고요. 왜 우리가 2.5단계를 했나요? 200명 이상, 300명 이상 나오다 보니까 3단계는 그 국가적 셧다운이기 때문에 요거를 피하기 위해서 2.5단계라는 어떤 새로운 단계를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명 수준이, 이 확진자 200명 수준이 물론 감소세에 있긴 하지만 이번 주 내내 200명 수준을 유지한다면 2단계로 돌아가기도 좀 애매한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지금 관련주들이 오늘 200명대로 떨어졌다라는 어떤 악재성 느낌과 또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반등은 나오고요. 맥점이 어딘지 그걸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반등을 유추하는 이유는 최근 유동성 장이기도 합니다. 또 테마주가 강세죠. 왜냐면 미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자산 버블을 용인해주는 듯한 제스처를 보여주기 때문에 자산들이 또 자금들이 유입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강한 장에서는 우리가 5일선 매매, 21선 매매, 이평선 매매가 잘 어울리는 장이고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급등주는 5일선 매매가 초보자분들한테는 가장 좋습니다. 왜 5일선 매매를 제가 적극 추천드리냐면, 일단 지금 장이 강세장이고 유동성 장이고, 또 5일선 매매 자체가 손절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기준으로서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들을 밑밥을 깔아놓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보는데, 지금 우리가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뭡니까?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2.5단계를 유지한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 주 주말 또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결정이 나겠는데, 200명대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고 했을 때 2.5단계의 시행 유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관련주들 다시 재급등을 하겠죠. 그리고 200명대면 2단계는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횡보를 하겠죠. 마지막으로 300명으로 다시 늘어나고 더블링이 나와서 3단계 격상에 간다면 초급등이 나오겠죠. 결국 지금 우리가 오늘 금요일과 오늘 보셨던 거리두기 테마주들은 최악의 상황에서는 횡보 수준으로만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주들을 보자면, 일단 지어소프트 배달주 중에서 유일하죠. 오늘 뭐 거래량 터져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무섭다라고 하실 텐데, 지난 4개월간의 박스권을 돌파한 매매입니다. 이런 종목들 쉽게 죽지 않고요. 거래량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래량도 역대급으로 터졌죠. 역대급으로 터졌고요. 연봉으로 봤을 때 이제 직전 2005년에 이 엄청난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봉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점은 5일선이 어떻게 붙을 것이냐 이겁니다. 5일선이 아마 이렇게 붙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급락은 더 나올 수 있어요. 급락은 더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 결국은 5일선을 맞고 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한 이유로는 이 어떻게 보면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는 실제 수혜주란 말이죠. 실제 수혜주가 급락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인터넷에 오아시스라고 쳐보시면 이게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뉴스가 이렇게 오아시스, 마켓컬리 오아시스가 이제 역대급으로 폭증했다, 품절 사태가 나왔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 거리두기 테마주 중에서 정말 현실성 없고 정말 테마로서 시총이 낮기 때문에 엮이는 케이스가 되게 많은 데에 비해서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실체가 있는 종목으로서 엮였기 때문에 조정에 대해서 그렇게 큰 폭으로 조정은 안 일어날 거고요. 지난 5개월 동안 모아있던 물량을 어제 올리면서 다 받아 먹었기 때문에 뭐 밀려봤자 이 박스권 밑으로 빠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내일 아예 확 밀렸다가 반등을 놔주는 거가 제일 좋고요. 좀 나쁜 경향은 아시다시피 2단계 유지가 계속 될 것 같다라는 2단계 유지로 변할 것 같다라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이 정도에서 계속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횡보를 하는 그런 그림이 제일 나쁜 그림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그 외에도 뭐 한국 패키지, 또 동방, 다날, CJ시푸드 등 우리가 오늘 대장주로 얘기했던 종목들이 다 윗꼬리를 달면서 떨어져 줬는데 이 종목들도 다 똑같습니다. 거래량 터졌고요. 많이 떨어져 봐야 횡보입니다. 물론 이런 CJ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지어소프트와 달리 실체가 조금 약하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받을 때 좀 강하게 받고 이렇게 횡보하다가 튄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의 꼭지를 돌파하는지는 2.5단계, 최소 2.5단계를 유지를 한다라는 조건이어야지만 이 오늘의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다 이런 종목들 제가 역사적 그 거래량이 터졌죠. 이 왜 거래량이 중요하냐면 이 거래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나중에 오프라인이나 이런 데서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이 거래량이 이제 손바뀜으로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것 자체가 새롭게 들어오신 신규 매수자들은 평단이 뭐 4,000원대라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평단 밑으로 빠지면은 물을 타지 손절치지는 않습니다. 왜냐? 지금이 어떤 장이라고요? 유동성 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한국 패키지 같은 종목들도 5일선에 이렇게 붙어주는데, 물론 얘는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 이제 좀 세게 받겠죠. 좀 세게 이렇게 받은 다음에 올라가겠는데 결국은 적어도 2단계 유지만 해도 횡보를 한다. 횡보를 하다가 결국은 한번 털기 위해서라도 슈팅이 나든지 아니면은 2.5단계 이 2.5단계를 한다는 어떤 뉘앙스만으로도 슈팅이 나면서 이제 일단은 탈출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두기 테마주들은 그냥 간단하게 5일선 매매를 하시면 된다. 또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시나리오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치료주 테마주, 오늘 좀 독특한 관련주들이 올랐어요. 오늘 금호 HT, 다이노나 관련주죠. 금호 HT, 다이노나 관련주고요. 목요일날 슈팅 나고 금요일날 빠진 다음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종근당도 오늘 나파몬스타트 세네갈 임상 3상으로 인해서 장중 슈팅이 나왔습니다. 또 신풍제약이 올랐는데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별다른 이슈라기보다는 우리가 지수 편입 이슈로 이렇게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중요한 포인트는 이 종목들이 다 어떤 이유 때문이냐? 치료제라는 테마죠. 이래서 우리가 코로나 테마가 결국 돌고 돌면 결국 치료제로 돌죠. 치료제 오는데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제넥신이랑 SK 케미컬, 요게 이제 대표적인 백신주죠. 뭐 이거 말고도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또 진매트릭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종목들 다 보시면 차트가 굉장히 살아 있고요. 물론 치료대 테마주들이나 백신 테마주들의 결국 그 종착점으로서 돌아오는 테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왜 백신이 아니고
치료제를 말씀드렸냐 하면은 역시나 이 치료제 어떻게 보면 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실체는 불분명하지만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신풍제약이 굉장히 매력적인 차트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지금 이렇게 물론 지수 편입 이슈 때문에 저는 올랐다고 보고 있는데 지수 편입 이슈로 136,5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일 한 10% 이상만 15% 정도 떠주면 직전 고점까지 가지 않느냐라는 투심이 나오기에 마련이죠. 그렇게 되면 얘가 다시 7조로 왔습니다. 7조가 되면서 그렇다면은 치료제들의 테마의 그 밸류에이션 방식이 뭐냐면 제가 7조인데 내가 2조야? 이거란 말이죠. 왜냐? 이건 꿈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 대장 애들이 꿈을 키워주면은 이제 밑에 있는 애들도 따라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종근당 같은 게 이제 오르지 않았나. 물론 이슈가 있었긴 했죠. 뉴스가 있었긴 했지만 이런 종목들이 올랐고요. 우리는 당연히 신풍제약 같은 종목들을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 화끈하고 잘 가지만 떨어질 때 겁나게 무섭게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급등한 종목보다는 이런 종목을 보자는 거죠. 종근당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 종근당이나 대웅 이런 종목들 오늘 좀 빠졌죠. 윗꼬리 남겼죠. 근데 이런 종목들 윗꼬리 남겼을 때 매매하기가 좋은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5일선이라고 했죠. 지금은 굉장히 강세장입니다. 강세장에서는 21선, 5일선을 굉장히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매매를 할 때 우리가 뭐 장투 안 하실 거잖아요. 예, 매매하실 건데 매매하실 때 기준이 간단한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한 기준으로서 21선 난 지키면 사겠어. 또는 5일선을 훼손하면 난 던지겠어라고 아주 간단한 매매 포인트로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런 종목들을 대응할 때 좋고요. 뭐 오늘 제가 급등일보로 이제 종근당 픽을 냈는데 종근당 같은 경우에 오늘 제가 18,500원 자리를 얘기를 드렸어요. 왜 이 얘기를 했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텐데 그냥 간단합니다. 5일선 자리예요. 5일선 자리고 어차피 이게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런 자리까지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들고 있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짧게 봐야 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월봉, 연봉 볼 필요 없이 주봉, 일봉 또 분봉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주봉을 보시면 5일선을 지금 타고 있습니다. 5일선을 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횡보 며칠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횡보하다가 슈팅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이런 종목들 물론 이 기업 자체가 굉장히 펀더멘탈이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 상승은 코로나 치료제죠. 코로나 치료제고 아시다시피 코로나 치료제에다가 펀더멘탈적인 가치나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치료제는 얘네들이 만약에 개발을 못하고 얘보다 먼저 개발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가 다 먹습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개발을 한 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누군가 확실한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서로 키 맞추기를 하면서 올라간다는 기본적인 가정을 깔고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1선, 5일선 자리인 185,000원까지 빠지면은 부담 없이 사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까지는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분봉으로 봤을 때 이런 자리도 유추해 볼 수 있죠. 무슨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런 자리 오늘 뉴스가 나온 시간이 이때입니다. 이때고요. 그러면 이 시간 동안 뭐 이 뉴스를 알고서 매집을 했다고 해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급등을 하고 빠졌는데 이 자리를 지켜줬단 말이죠. 이 맨 처음 오늘의 그 횡보하던 구간을. 그렇다면 우리가 간단하게 일봉이 아닌 더 짧은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를 지켜주는 걸 내일 한번 확인하시고, 이런 자리가 무엇이냐, 19만 한 3천원대 19만 초반대를 지키는 모습을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 지켜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번 하면은 오늘 윗꼬리까지는 간단하게 한번 올라가 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안 가면 어떻게 된다? 손절하시면 됩니다. 좀 이거는 굉장히 짧은 흐름이기 때문에 손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거리두기 테마주도 결국은 유동성장에서 나타나는 테마의 강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 안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횡보, 5일선 횡보 이 정도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런 구간들을 매수의 타점으로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또
오늘 치료제주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 테마적인 대장주였던 신풍제약이 강세를 이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고 돌아 치료제의 모습, 백신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관련주들 관심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치료제주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신풍제약 이런 것도 있고, 종근당, 또 대웅제약, 대웅, 또 부강약품, 부강약품도 이렇게 박스권 계속 만들고 있죠. 또 일양약품, 또 크리스탈, 오늘 제가 크리스탈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들, 또 크리스탈 또 차트 이쁘네요. 또 우리가 엔지캠 생명과학 이런 종목들 보시면 이쁘게 차트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용 몰빵만 치지 않는다면 이런 종목들은 매집의 관점으로서 굉장히 나쁘지 않은 종목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저의 그 어떤 간단한 아이디어를 기본으로 삼아서 한번 자신의 매매, 트레이딩에 한번 적용시켜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